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 할 거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계좌 저항이 증가했을 때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기 기기를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 만나는 게 분명히 직류기일 거예요. 직류기는 발전기와 전동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직류 전동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더니 혹은 계좌 저항을 감소시켰더니 이런 문구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골라봐라 라는 객관식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저항값을 변화시켰을 때 속도가 왜 변하는지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이 있어요. 여러분, 역기전력 공식 E는 K의 파이의 N,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E는 K 파이 N, 뭐 여기 EC라고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일단 E 역기전력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상수 K, 그 다음에 자속 파이, 그 다음에 속도 N으로서 어떤 역기전력식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이거 조금만 바꿔볼게요. 여기서 N만 남겨볼게요. N만 남기고 넘기는 거예요. 그럼 K 파이가 넘어가겠죠. K 파이가 이렇게 넘어와서 2가 분자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단위 관점에서 변환을 하게 되면 이 K는 상수이기 때문에 분자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K의 파이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K는 상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크게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 이거를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한 번만 더.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거 M만 남기고 이항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거 K 상수잖아요. 일단 K 상수니까 그냥 분자로 올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올리는 이유가 이제 뭐 단위 변환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상수니까 분자로 올렸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이 식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 곱하기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식을 파이에 v-ia ra라는 식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식은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전 속도 n이라는 것은 k 곱하기 파이분의 v-ia ra로서 풀이를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잠깐만요. 이거 E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V-IARA로 바뀝니까? 여러분 전동기, 분권 전동기에서 이 유기기 전력이 아닌 이거 역기 전력이죠. 역기 전력은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을 곱한 것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자 전압에서 이 값을 빼주면 역기전력 값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V-IARA를 적어준 거예요. 어쨌든 식은 저렇게 만들었다.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계좌 저항이라고 하는 이 RF라는 거 있잖아요. RF가 증가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RF가 증가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 자, 한번 같이 해보죠. 일단 RF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IF 계좌 전류는요 당연히 계좌 저항분의 전압 V가 됩니다. 자, 이때 이 RF 값이 증가한 거죠. 즉 계좌 저항이 증가한 거죠. 이게 증가하면 IF는 반비례 관계죠. 분모 관계니까. 그래서 얘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계좌 전류가 감소했다는 건요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이 증가한다는 것일까요? 감소한다는 것일까요? 계좌 전류가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도 이 자속 파이 값이 감소를 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속이 감소했잖아요. 이거 자속값 감소하는 거죠? 이거 감소하죠. 자, 그럼 분모가 감소하니까 이 친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저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국 n 값이 증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RF가 증가했다. 그러면 자, RF가 증가했다는 것은 IF 값 어떻게 됐어요? IF 값이 감소하는 형태를 띄었더라. 그 다음에
if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자속 파이 값도 감소를 하더라. 그 다음에 파이가 감소를 하니까 이 친구가 감소하니까 n 값이 지금 어떻게 됐다? n 값이 증가를 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살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색상을 바꿔볼게요. 자, 계좌 저항이 증가했습니다. 계좌 전류 감소해야죠. 계좌 전류 감소하니까 당연히 계좌에서 만들어내는 자속 또한 감소를 할 것이고, 자속이 감소를 하니까 이 관계에 의해서 회전 속도는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자,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 계좌 저항 RF가 이번엔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회전 속도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같이 해보죠. 여러분, IF 어떻게 된다고요? 자, IF. 자, IF는 제가 RF분의 V라고 했어요. 이번엔 RF가 감소하죠. 그러면 IF는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IF는 당연히 증가를 해야죠. 그 다음에 IF가 증가를 하니까 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했으니까 자속도 그만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속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자, 이 친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회전 속도는 감소하죠. 왜?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회전 속도 n은 감소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볼게요. 계좌 저항이 증가했을 때는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계좌 저항이 감소했을 때는 회전 속도가 같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속도 너 증가할 거야. 계좌 저항 너 감소하면 속도 감소할 거야.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도 되고, 난 조금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역기전력식을 바탕으로 회전 속도의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역기전력의 식을 풀어내서 RF와 IF의 관계를 이끌어내고, 그에 따른 파이와의 관계, 그에 따른 속도와의 관계를 이끌어내면 충분히 스토리텔링으로서 여러분께서 이 개념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계좌 저항이 증가하면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속도 증가하고, 계좌 저항 감소하면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속도 감소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좌 저항 증가, 속도 증가, 계좌 저항 감소, 속도 감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속도를 제어하는 것을 속도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법은 분권 전동기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분권 전동기, 그쵸? 여기서 V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압이죠. 전압을 제어하는 거예요. 전압을 제어하면 이 속도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전압 제어고, 자, 이 친구를 제어할 겁니다. 파이는 근본이 어디예요? 계좌 전류죠. 그래서 이것을 계좌 제어라고 합니다. 계좌 제어. 그 다음에 요 저항 RA, 이거 저항 제어. 이렇게 세 가지의 속도 제어법이 있습니다 라고까지 가지고 가시면 이것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를 어느 정도 다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저항 제어 있잖아요. 이거 저항 제어. 이 친구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항 제어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속도 제어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다. 그 중에 저항 제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한 겁니까? 저항 값에, 즉 계좌 저항의 변화 값에 따른 속도 변화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구나.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 이 정도만 여러분 오늘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은 좀 어떠셨나요? 좀 괜찮으셨나요? 제가 사실 주제 선별을 할 때 제가 과거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공부를 하면서 헷갈렸던 내용들을 주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좀 어렵고 헷갈린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주제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어려움이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댓글 남기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가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